대구의 작은 건설 현장, 햇살이 눈부시던 오후였다. 현우는 공사장 먼지를 털어내고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다. 그는 다영 앞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넸다. 반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몇 달간 모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다영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의 미소가 대답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다. 현우는 이미 작은 원룸을 알아봐 두었고 다영은 몇 달 전부터 살림살이 목록을 적어두고 있었다. 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그날 저녁 현우는 동료들에게 맥주를 샀다. 프로포즈 성공을 자축하며 모두가 축하해 주었다. 기분 좋은 술자리를 마치고 현우는 집으로 향했다. 내일 다영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기로 한 날이었다. 그는 차 안에서 혼자 웃었다. 드디어 다영과 가족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 잔인했다. 퇴근길 국도,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빗길은 순식간에 미끄러워졌고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었다. 현우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없었다. 트럭은 그대로 현우의 차를 덮쳤다. 요란한 충돌음과 함께 차체가 뒤틀렸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현우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에어백이 터졌지만 충격은 막을 수 없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그의 손에는 아직도 다영에게 끼워줬던 반지와 똑같은 남성용 반지가 쥐어져 있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고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병원으로 실려갔다. 응급실에서는 긴급 수술이 시작됐다. 의료진은 밤새도록 현우의 생명을 붙들기 위해 애썼다. 뇌출혈이 심각했다. 두개골 골절에 다발성 장기 손상. 생존 확률은 30%. 다영은 수술실 밖 차가운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행복에 겨워 웃던 남자가 이제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다. 지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뇌 손상이 심해서 언제 깨어날지, 아니 깨어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고. 최악의 경우 식물인간 상태로 평생을 보낼 수도 있다고. 그 말에 다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프로포즈를 받은 지 단 12시간 만에 다영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봐야 했다. 온몸에 연결된 수많은 선들,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창백한 얼굴, 붕대로 감긴 머리에서는 아직도 피가 스며 나왔다. 그의 왼손 약지에 끼우려 했던 반지는 비닐봉지에 담겨 침대 옆에 놓여 있었다. 피가 묻은 채로 다영은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하염없이 울었다. 결혼식 날짜를 잡으려 했던 내일 그녀는 대신 장례식을 걱정해야 할지도 몰랐다. 행복의 절정에서 지옥으로 추락하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다영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출근 전에도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그녀는 현우 곁을 지켰다. 그의 손을 잡고 일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 길에서 본 풍경, 함께 가려 했던 식당 이야기. 대답은 없었지만 다영은 믿었다. 그가 들을 수 있다고, 언젠가 깨어날 거라고. 처음 몇 달은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기다려 주었다.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고 현우의 동료들도 가끔 들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발길은 뜸해졌다.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 현우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그녀를 말렸다. 친구들은 소개팅을 권했고 부모님은 눈물로 호소했다.
젊은 인생을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심지어 현우의 부모님조차 다영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된다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행복해지라고. 하지만 다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현우는 돌아올 것이고 그는 자신이 약속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울곤 했다. 가끔은 지쳐서 병원에 가기 싫은 날도 있었다. 변함없는 현우의 모습을 보는 게 두려운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영은 스스로를 다잡았다. 현우가 기다려주길 원했을 것이라고. 사계절은 7번 바뀌었다. 봄에 벚꽃이 지고 여름에 소나기가 내렸으며 가을 낙엽이 쌓이고 겨울 눈이 녹았다. 그 긴 시간 동안 다영의 머릿결에는 서서히 흰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29이었던 그녀는 어느덧 36이 되어 있었다. 다영의 인생도 멈춰 있었다. 승진 기회도 포기했고 해외 발령 제안도 거절했다. 친구들의 결혼식에 가면 부케를 받아도 웃을 수 없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어김없이 듣는 말이 있었다. 아직도 병원에 다니느냐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고. 다영은 그저 미소로 답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래도 병실 문을 여는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다. 오늘도 다영은 현우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다. 어떤 날은 책을 읽어주었고 어떤 날은 노래를 불러주었다. 혼수 상태여도 들을 수 있다는 말을 믿으며 7년이라는 시간, 2555일. 하루도 빠짐없이 다영은 그곳에 있었다. 7년째 되는 봄이었다. 다영은 평소처럼 병실에 앉아 현우의 손을 잡고 있었다. 오늘도 밖에는 벚꽃이 피었다고, 처음 만났던 날도 벚꽃 필 때였다고 이야기를 건넸다. 7년 전 이맘때 청혼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했다.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그때였다. 현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너무 작은 움직임이어서 다영은 처음에 착각인가 싶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7년 동안 수없이 기대했다가 실망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지난 몇 년간 몇 번이고 손가락이 움직인다고 착각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손가락이 움직였다. 다영은 숨을 멈추고 현우를 바라봤다. 손을 꽉 쥐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현우야, 현우야.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다영은 기도하듯 그의 이름을 되뇌었다.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역시 착각이었을까? 그러자 현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번에는 확실했다. 다영은 떨리는 손으로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곧이어 의사도 왔다. 의료진은 신중하게 현우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다. 다영은 한쪽 구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다. 의사가 현우의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려 동공 반응을 확인했다. 미세하지만 분명히 반응이 있었다. 의료진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확인했다. 수치들이 미세하게 변하고 있었다. 현우의 눈꺼풀이 다시 한번 떨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했다. 의사가 현우의 이름을 불렀다. 들리면 눈을 떠보라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현우의 눈꺼풀이 열리기 시작했다. 1mm, 2mm. 마치 녹슨 기계가 움직이듯 느렸다. 7년 만에 보는 세상이었다. 흐릿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다. 현우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다시 감았다. 다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안 돼,
다시 눈을 감으면 안 돼. 의사사 다시 한번 현우에게 말을 걸었다. 천천히, 괜찮으니까 천천히 눈을 떠보라고. 현우의 눈꺼풀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열려 있었다. 3초, 4초, 5초. 흐릿한 시야 속에 하얀 천장이 보였고 낯선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초점이 맞지 않았다. 모든 것이 뿌옇게 흔들렸다. 현우는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그 옆에 다영이 있었다. 현우는 그녀를 알아봤을까? 눈빛이 흔들렸다. 초점을 맞추려 애쓰는 것 같았다. 의사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러나고 다영이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를 알아보겠느냐고,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고.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만 달싹였다. 7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성대는 굳어 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을 본 다영도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7년을 기다린 눈물이었다. 현우는 입술을 몇 번이고 달싹였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다영은 귀를 기울였다. 현우의 입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소리로 현우가 말했다. 영, 7년의 침묵을 깨는 소리였다.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다영은 분명히 들었다. 다영아, 그 짧은 한마디가 2555일의 기다림을 보상했다. 다영은 그의 손을 꽉 잡고 엉엉 울었다. 여기 있다고, 자신이 여기 있다고 말했다. 현우도 눈물을 흘렸다. 왜 우는지, 여기가 어딘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자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기적이라고. 7년 만에 깨어난 것은 의학적으로도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다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었다. 현우가 돌아왔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병실 창밖으로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온 봄이었다. 봄은 마침내 두 사람에게도 찾아왔다. 현우의 회복은 더뎠다. 깨어난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지만 몸은 7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다. 근육은 굳어 있었고 말은 더듬거렸으며 기억도 온전하지 않았다. 재활 치료가 시작됐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였다. 현우는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갔다. 다영과의 추억들, 청혼했던 날, 그리고 사고.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현우는 말을 잃었다. 다영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알게 됐다. 현우는 여전히 걷기가 어려웠고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7년을 기다렸으니까. 현우는 재활병원 침대에서 다영에게 물었다. 아직도 자신과 결혼하고 싶은지. 다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7년 전에 이미 대답했다고. 봄날 재활병원 근처의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한 예식장도 많은 하객도 없었다. 가족과 친구들 몇 명, 그리고 현우를 돌봐준 의료진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자리였다. 다영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입장했다. 7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현우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다영이 다가오자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약했지만 진심으로 가득했다. 목사가 혼인서약을 시작했다. 반지를 교환할 때 현우가 꺼낸 반지는 7년 전 바로 그 반지였다.
사고 후 병원에 보관돼 있던 것을 다영이 간직하고 있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다영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7년 늦었지만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다영도 현우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교회 밖으로 나온 두 사람에게 벚꽃잎이 흩날렸다. 교회 앞 벚나무에서 떨어진 꽃잎들이 마치 축복처럼 쏟아졌다. 현우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다영은 그의 옆에 서서 손을 잡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행복했다. 7년 만에 이뤄진 약속이었다. 늦었지만 두 사람은 마침내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결혼 후 두 사람 앞엔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2편에서 이어집니다.